4, get my shoes and out the door. 5, I'm alive. 6, 7, 8, feeling great. 9, gonna shine, life is good. I'm doing fine. 10, gonna do it right and do it again, yeah. I look into the sky with all the beautiful color, but there's more than just for me, so gonna share it with another. I got to show, to give, let out. I want to sing and shout. Take a look and see a beautiful morning that turns into a beautiful evening, and together make a beautiful life. And if you wanna see, then come along with me, that's right. And if you want a good tomorrow, it's pretty simple, gotta find the light to follow. And if you do, you have a future real bright. And it's a combination of consistency. Come on and s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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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Come on, come on, come on and sing, yeah. Come on, come on, come on and s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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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한국의 인간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먼저 서산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시의회 임재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지역구 의원님이시며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장갑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이 지역구 의원님이시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여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대산업 노인회장이신 신상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대산농협 김용호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는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맹정호 시장님께서 실질적인 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는 의미 있는 원년이 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토크 콘서트가 마련되었습니다. 부터 우리 맹정호 서산 시장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2019 대산 은민과의 대화, 우리 맹정호 서산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가면 되나요? 예,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잘 나오시나요? 네. 네, 우리 시장님 오셨는데 이 테이블을 좀 넓은 걸 준비해야 될 텐데 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 같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제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 우리 대산에 오신 것을 우리 은민과 더불어서 우선 환영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은민들에게 인사 말씀 올리시죠. 서서 인사. 편하게 하세요. 그거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시장 맹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에 취임하고 읍면동 방문 행사를 가지려고 했다가 그때 태풍도 오고 가뭄과 무더위가 심해서 제가 다니는 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라는 판단에 취임하고 읍면동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미뤄졌고 이제 2019년 기해년 밟자마자 제가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읍면동 행사를 준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이곳 대산읍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읍면동 찾아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가 우리 시에서 정해진 형식과 절차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읍면동 대화가 진행됐다면
요번에는 읍면동별로 편안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방자치에 관심도 많고 그것이 또 읍면동 실정에 맞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읍면동 자율로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주십사 했더니 오늘 대산읍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제가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이 오셔서 몇 번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우리 시민이 근본인 우리 서산시 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임재관 의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의장님의 인사 말씀도 간단히 청해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재관 의장님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 들어서 우리 대산 주민과 우리 서산시장님과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작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선 제7기 시장과 제8대 서산시의회가 7월 1일 날 출범했습니다. 지금 뭐 서산시의 이 경기나 또 우리 대한민국 경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우리 서산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경제 문화 등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산시에는 이런 소산업 등 또 대산항 치안 등 이런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되는 또 서산 한 항해권의 중심의 도시로서 이렇게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큰 역할 이런 정책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대산 우리 서산 시민들께서는 또 크고 작은 이런 생활 불편 민원들이 또 반면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장님께 그런 생활 불편 민원들을 직접 이렇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또 시장님께서 많이 또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가 아주 우리 서산시 발전에 이렇게 초석이 될 수 있는 시민과의 대화가 되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장갑순 안효돈 의원님 말씀도 드려야죠. 예, 우리 부의장님하고 우리가 시간이 다 가니까 주로 듣는 쪽으로 오죠. 예, 우리 장갑순 부의장님하고 우리 안효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좀 귀한 시간이라고 인사하는 다음으로 미루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아까 인사 소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신상인 회장님, 권석범 회장님, 박조열 회장님, 김용호 조합장님, 김항성 학장님이 아까 계셨는데 어디 계신가 안 보이네요. 네, 대산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지도자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그래도 또 대산 은민들께 우리 직원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다 소개시켜 드리려니 너무 많고 우리 건설도시국의 박광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같이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예, 제가 이거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시민과의 대화를 토크쇼 형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역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부터 또 현안적인 사항 이런 것을 좀 듣는 걸로 좀 했었는데 그동안에 해오던 방식이 주로 시장님께다 건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잘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맹동을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갖는
우리 시민들의 대화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 연휴 때 좀 쉬고 2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예, 우리 시장님 매우 힘드시겠는데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 대산으로 오시는 동안 또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어떤 생각이 주로 들으셨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산에 올 때마다 대산에 빚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곳에 옵니다. 도의원 8년 하는 동안 그리고 시장으로 취임하고 지난 7개월 동안 이제 대산의 은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고 응원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데가 우리 대산이다 보니까 저는 대산에 올 때마다 항상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오면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함께하고 옵니다. 우리 대산이 안고 있는 또 현안 과제들,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대산 은민들이 우리 시에 바라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도로 인프라 문제라든지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가 SOC 사업법, 철도, 고속도로, 대산항 문제 등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슈퍼맨이면 빨리 해결을 다 일시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점차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대산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우리 인터뷰 영상을 좀 봐가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알기로 11시쯤 들어오셔서 두 개 경로당이죠. 영탐리와 화곡리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먼저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점심도 같이 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산의 어르신들이 우리 맹 시장님 어떻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가요? 네, 오늘 점심은 화곡이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너무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다음번 읍면동 가서는 경로당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너무 환대해 주셨는데요. 이제 또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해하는 점 그리고 시장에게 바라는 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외로 마을 경로당에 이런 저런 것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우리 시 전체를 걱정하고 대산읍을 걱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의 어르신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셨습니다. 그렇게 느끼셨구나. 그러면 오늘 이제 그 토크 콘서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우리 인터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우리 주민들의 사소한 인터뷰 영상을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시장님과의 대화를 준비해서 우리 앙케이트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그 들어오실 때 로비 앞에 우리 포스트잇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소한 그런 우리 소망, 시장님께 말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선택을 해서 답변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민들과의 현장 대화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준비된 우리 대산 은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우리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산읍 기은 1리에서 사는 장인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산읍을 보면은 대중 1, 2, 독꽃,
또 이쪽 기은 1위 오직 대로 1, 2가 수온이 부족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도 농사 짓는데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밭에는 뭐 경제작물을 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대호만 물이 관로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유통이 된다면은 저도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시장님에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관찰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덕분님 황금산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정미입니다. 황금산은 서산 구경 중 7경이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걱정입니다. 찾아온 분들의 이야기로는 편의시설인 주차장, 식당,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네 주민인데요. 이 쓰레기가 보시다시피 여기다 이 뒤로다가 또 요 뒤로다가 보면 항정 없습니다. 이걸 여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통학로인데 이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시장님께서는 CCTV를 단다든가 미화원 관리를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산읍 상인의 사무국장 김기세입니다. 시정에 힘써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직 시장 및 읍장을 비롯하여 대산읍 상인들에 대한 구청을 한 번도 들어본 분들이 안 계십니다. 상인의 나름대로 주차 캠페인 활동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현 대산읍에 처한 현실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과 매일 반복되는 단속에 우리 읍을 방문하시는 손님과 주민분들은 대산읍에 대한 방문 및 거주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보도블록을 낮춰 사선 주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산 구도심에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한 명쾌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산고등학교 2학년 권은진입니다. 먼저 대산고 학생의 절반가량이 시내에서 통학을 하는데요. 등교 시간에 아무래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학생뿐만 아니라 출근하시거나 대산 주민분들도 함께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승객이 많아 버스 이용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배차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한 대라도 더 증차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산에는 학교 외부에 청소년이 이용할 시설이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서산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길포에 살고 있는 주부 장선희입니다. 서산의 구경 중의 하나인 상길포항에 위치한 상길산 둘레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화장실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상길산에 있는 정자는 상길포항에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자인데 이곳에 포토존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길포를 알리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본래 시장님 모습이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모습인데 옆에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를 보시고 우리 시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영상을 통해서 건의해 주신 내용이 오늘 대산 은민과 대화의 건의 내용 전부 다인가요? 야단났습니다. 오늘 뭐 예정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양해 바랍니다. 예정은 우리가 4시까지 예정이 됐는데요. 시장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소통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주민가이드도 하루씩은 잡으셨다고 하는데 오늘 9시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분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은리하고 오지리 쪽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네. 요것을 아까 언론 쉴 때 저기다가 솔직히 그러면 아주 깜깜하다. 인터뷰 영상을 미리 보내드려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답변을 이렇게 들으셔야 하는데 조금 이것이 저희들이 제작도 그렇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못했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네. 나머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를 하는 것은 청에 들어가서 실과와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꼭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일단은 최근 우리 충남의 서북부 지역, 특히 우리 서산 지역의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큰 숙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단지 대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남 서북부의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충남도하고 정부가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물이 그래도 여유 있는 데가 아산호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산호에서 사교까지 그걸 뭐라고 하나요? 물 공급해주는 시설을? 수계 연결. 수계가 연결이 안 됐다 보니까 아산호에 물이 있어도 사교로 가지고 오는 문제, 사교에서 아마 대오지까지는 수계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오지물을 많이 이용하는 요 대산시고 요쪽의 분들은 이 수계를 연결하는 것이 아주 큰 과제인데 일단 정부에서 87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인지 이 호수에 수계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이거는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여기까지 온 그 물을 받아서 저수지마다 좀 연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오지물을 풍전저수지, 자몽저수지, 고풍저수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수계와 저수지를 연계하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네. 또 하나는 그동안에 대산 지역이 농업용수를 대오지물을 이용했는데 대오지물이 또 공업용수로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막상 농사철에 물 이용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업용수를 해결해주면은 그래도 물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해수 담수화 시설 이렇게 추진하는데요. 2019년도 금년도 정부 예산에 해수 담수화 시설 예산이 200억 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오지에서 공업용수 사용량이 좀 줄 거고 그러면은 농업용수로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김정희님이었나? 황금산 편의시설. 예. 아마 관광객들이 올 때 편의시설에 저도 자주 가는데 그래도 화장실 황금산 밑에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요? 저는 솔직히 끝까지 올라가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아마 화장실과 앞에는 좀 설치를 한 것 같은데 많은 일이 할 때 그러면 불편한 데를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황금산 입구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도 아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이용 실태도 좀 분석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대산고등학교 앞에 가는데 영상 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네요. 읍사무소에 있어도 모든 이것은 우리 대산 문제뿐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쓰레기는 열심히 치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CCTV 설치나 이런 걸 통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도 감시하는 눈은 있어야 될 것도 같아요. 예. 예, CCTV 설치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좀 막을 수 있는 거라 생각된다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재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 제가 마지막에 답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대상고 학생이 통학 차량에 대한 문제, 청소년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도연을 때부터 대상고등학교 학생 시내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 차량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통학 차량을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기진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 하실 때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그래서 기숙사를 증축했던 경험이 있는데 기숙사 증축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보네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 복지 쪽이고요. 지금 이것은 학생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제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감해 운행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다. 대산은 또 대산 터미널이 만들어지면서 환승해야 되는데 이 환승에 대한 불편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버스 기사들, 근로자들의 월급이 많게는 한 80만 원, 적게는 한 50만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버스가 부족해서 차를 못 돌리는 게 아니라 버스는 세워놨는데 놀고 있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운전하실 기사를 지금 잘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내버스를 감해 운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이제는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시민들 불편, 특히 시내버스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보완 대책을 좀 빨리 좀 찾아달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씩 불편을 줄여가도록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길산에 아까 뭐를 설치해달라고 상길산에 포토존 추억을 좀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정자 옆에다가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 같아요. 최은환 읍장님,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예. 그럼 하신다는 건가요? 예, 하겠습니다. 지역 주인과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경관 같은 걸 감안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금년 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길산은 벚꽃 필 때도 좋고 또 대산공단이 매연만 없으면 야경이 아주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 읍장님이 좀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저희들이 본래 준비는 개별적인 영상을 보고 개별적인 답변을 듣고 이렇게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릴 것 같아서 그냥 종합적인 답변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6분에 대한 이렇게 답변을 나름대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성된 그런 답변을 좀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산 상인회가 아까 건의드렸던 거 우리 시장의 주차 문제 이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주차 문제 때문에 고심들이 많은데
그래서 시청에 찾아가서 이렇게 면담도 하건 걸로도 기억납니다. 네. 우리 담당자는 그 국가에서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한번 다녀가면서 가능력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대산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아주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주차 문제가 심한데 가로 정비를 하고 나서 이제 주차 단속이 강화가 됐었죠. 예. 지금은 몇 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죠? 20분이에요. 요거를 조금 연장해 줄 생각은 없나요? 저희 관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요. 네.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그 말씀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구는 뭐 40분까지 해준다 이런 이야기 도는데 저희도 상인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고 상인들의 영업권을 또 보장해 드려야 되는 것도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두 가지가 좀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절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주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 주차 단속 문제 좀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대산이 땅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고쳐가면서 가능한 것은 같이 이렇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토크쇼가 2시간 얘기됐는데 시장님처럼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정말 9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부터는 제가 죄송하지만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답변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 있는 분들로부터 좀 질문을 좀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두 번째로요.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 모시고 시민과의 대화를 준비해가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와 그다음에 마을 대표님들, 이장님들한테 사전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맹정호 시장님 방문 시 묻고 싶은 말이나 제안,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3가지 내에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보냈더니 건의해 주신 분들이 우리 독꽃 1위의 우리 김양수 이장님, 영탐 3리의 권석범 이장님, 그리고 영탐 1위 이영표 이장님, 대중리의 우리 김기 이장님, 그 다음에 대산 1위 김정신 이장님, 화곡 1위 김기봉 이장님, 영탐 1위 장경 이장님, 대산장학회 우리 김은권 회장님, 대산 5리 이원정 이장님, 또 자영업 하시는 김 이장님, 대산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이장은 사무국장님과 이동철 이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설문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께 묻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는 읍장님과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은 우리 서산시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냐 아니면은 중장 해결 과제냐 그렇게 또 분류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서산시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냐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냐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서산시 차원의 단기 해결 과제로 판단되는 건의사항입니다. 요 내용은 저희들이 미리 이 설문지를 보내드려서 시장님이 좀 아실 것 같길래 저희들이 자리 이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단기 해결 과제로 판단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우선 첫째, 안산공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좀 알고 싶었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간단하게 한 3분 안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상에 나온 6분의 질문이 끝인 줄 알았더니 15가지 많이 나와있습니다. 질문이 있네. 안산공원은 우리 대산 의민들은 이게 안산공원 사업으로 알고 계신데 정확한 명칭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 이 사업은 충남도가 정주환경, 즉 직주일치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산에 공장이 있어서 대산에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근로자들이 대산에서는 안 살고 시내에서 살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직장과 주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생산단을 조성하겠다. 그 핵심 내용이 그럼 근로자들,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 이 고민 끝에 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산 은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견을 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이 사업이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늘어졌죠.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안산공원 조성 사업이 일단은 금년도 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이렇게 6월까지 완공. 6월입니까? 네. 6월이라고 해놓고 또 12월 가는 거 아니죠? 하여튼 금년도 내로 안산공원 사업 마무리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업이 추진 완료가 되면은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산에 필요한 시설과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드립니다. 예. 금년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제안해 준 분들을 잘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우리 독거리 자연녹지 보존지와 또 대중리, 대중리를 우리 공업지역 내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좀 변경해달라는 살기가 어렵다 해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독거리 마을이 이제 롯데케미칼, LG화학하고 아주 가까이에 이제 마을이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피해, 사고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지난 겨울에 한번 마을에 갔더니 마을의 어르신들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업용지를 좀 바꿔줄 수 없느냐.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이게 지금의 녹지를 공업용지로 바꾸는 일이 그냥 바꾸면 되는 일인가. 좀 그 판단을 제가 내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들 아니면 그 지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구 지정 이런 걸 통해서 용도가 변경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좀 보충해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준호입니다. 시장이 개략적인 사항 말씀드리고, 이 사안이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수차례 거래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3월경에 SO일이 산업단지 지정 신청하고 또 그 앞에 인근에 그때 당시에는 2008년 3월달에 공업지역으로 바꿨는데 그때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달에 이렇게 미리 공업지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난이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2008년 7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다 보니까 현재는 개발계획이 있어야지 개발계획이 지금같이 정밀화학단지에 있다든지 대산 3산단이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이 있어야지 지구 안에 도시적으로 중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행 이장님 말씀대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차례 제가 지금 기업지원까지만 성장계획까지 있을 때 산업단지를 제가 봐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대주 이장님들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법 체제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만 가능하지 현행법은
가능하지 않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장 증설이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때는 용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저희가 대죽 1, 2 이장님이나 독군 이장님이 선정하시는 것은 미리 용도지역을 공업지로 바꿔주면은 산업단지 지정되더라도 보상가가 올라가니까요. 높기 때문에 미리 바꿔달라는 말씀이신데 죄송하지만 현행법상 바꿔질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연탑 2기 탑골천 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이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나요? 우리 서산시 차원에서 어떤 네트워크 조성 계획을 연차적으로 좀 세워서 이렇게 운영 좀 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이 제가 아까 이제 수계를 연결하는 문제나 기본적으로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건설과장님 탑골천 정비사업이나 기타 여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탑골천은 저희가 작년도에 240m 구간을 하류부 지곡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지곡과 대산업과 경계를 하고 있는 하천인데요. 240m, 1억 8,600 정도를 들여서 개소를 했고, 그 맞은편이 이제 대산 지역인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크게 이제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은 안 됐기 때문에 정비를 못했고요. 또 앞으로 재해라든가 홍수시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긴급 유지관리비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급한 부분은 준설이라든가 수복 제거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하천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요, 일일이 원하는 대로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탑골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4개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약 20위권 안에 우선순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하천을 대상으로 5개년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30억 내지 50억을 투입해서 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탑골천도 한 10년 이내, 좀 짧으면 7년 이내에는 뭔가 전체적으로 불편한 없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다는 걸로 있네요. 고맙습니다. 답변은 됐는데 이해는 좀 쉽지 않네요. 10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급한 부분, 이제 위험하다든가 하는 부분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계 네트워크를 우리 이제 지역 곳곳마다 네트워크를 연계하라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저희가 지금 아산호, 삽교, 대호, 이제 아삽대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 11월 달에 농어촌공사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875억 원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삽교까지는 금년 중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중에는 삽교에서 대호까지 기존에 돼 있는 노선에다가 보완을 해가지고 대호 상류에다가 떨어뜨리는 그 관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선 아까 시장님도 언급하셨지만은 자몽저수지, 성암저수지, 고풍저수지로 연결되는 수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호에서 고남저수지, 풍전저수지, 지금 건설 중인 팔봉의 금악저수지 이렇게 연결하는 6개 저수지를 차례적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사업비는 약 230억인데요. 금년도부터 기본조사를 한번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이게 국책 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저수지 수계 연결이라는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국책 사업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장도 구매하십니다만은 나름대로 하나하나 저수지를 연결하는 쪽으로 가든 아니면은 저희가 정 시급하다면 한 5개년이든 몇 개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아무래도 저수지 간 수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좀 불편은 해소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이제 꼭 건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하셨네요, 과장님한테. 사실 지금 이것은 이제 주민들은 이 건의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주로 시에서 단기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어떤 그 관전 내지는 그 웅덩이 이런 걸로서는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추진해서 이렇게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작년도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21건의 주민 시민들 우리 대선 국민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네. 근데 그 저도 보니까 거기에 보면 금년도 이렇게 가는, 그 다음에는 2년 내, 네? 그리고 임기 내, 그 다음에 장기계, 그 다음에 불가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가지 건의사항에 금년도 조치가 2건 있는데 주로 농로 주변 풀 제초 같은 거, 나무까지. 물론 이해도 합니다. 네, 올 금년도 사업은 이미 다 이미 계획이 세워졌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임기 내도 아닌 준장기였어요. 장기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불가능. 그래서 이런 그 내용도 시장님은 파악하고 계시겠죠, 물론. 일단은 뭐 시장이 되면서 업무 인수인계 사인을 하면서 이제 지난해 전임 시장께서 읍면동 방문 때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전임 시장의 약속도 서산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니까 차질 없이 지난해 약속드렸던 내용도 이어받아서 제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 계획에 맞춰서 그 약속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들 나와서 애쓰시는데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314호 조기 개설과 대산 지역 도시계획도로 전치 구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예, 농어촌도로 314호 이것이 이게 어느 구간이죠? 화곡리 골프장 그 후문 그쪽 예. 골프장 밑에. 그러니까 화곡 1구 해관에서부터 골프장 뒤쪽으로 해서 대오지로 나가는 그 도로인가요? 예. 이 건의하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그 대산 지역 도시계획도로 이제 그 전치 구간에 대해서 뭐 일몰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놔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뭐 총괄적인 좀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 이제 6월 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소방도로 하나 뚫기도 어려워지고 도시계획 뚫기도 어렵고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이 문제가 아주 큰 서산시의 과제가 현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서산시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 몇 개나 되냐 했더니 건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공원 녹지 해가지고 300 몇 건 정도 됩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드나 따져봤더니 1조 2, 3천억 원이 들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 1년 예산이 1조 원이라고 합니다만 그 돈을 그 시설에 다 투자해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구조라 그러면 서산시가 2020년 6월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추려보자 해서 그 계획을 다시 추렸는데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사업에 1,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 이제 6, 700억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급한 불이라도 좀 끌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대산 관내도 공원 해당되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에 정해져 있는 도로, 공원 문제는 좀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이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그 화곡 1구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조금만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농어촌도로 314호선은 화곡 1, 2해관에서부터 골프장 아래 저희가 6m 도로를 개설해 놓은 도로까지 거리 800m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 임기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보니까 그 한 구간이 딱 안 돼가지고 그거를 연결을 해줘야만이 이쪽 서측 쪽에 있는 분들이 농사 지러 다니는 중심도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상길포 쪽에서도 마을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착수를 해서 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수인가요? 완공인가요? 임기내? 이게 지금 거리가 좀 길어가지고 임기내 완공 지금 현재 대산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도로가 대산 지역이 좀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 지역하고 다르게 도시계획도로와 시군도 또는 농어촌도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수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현재 제가 오늘 나오기 위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한 77억을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대산읍에요? 예. 네. 그래서 금년도에 영운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드시 영운선을 마무리 짓고 요 314호선을 착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장기밀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현재 이거를 시장님께서 민서7기 핵심 과제로 지금 설정을 하시고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장기밀집행 시설 그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목으로 해서 사업비를 210억을 본 예산에 세우고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1회 추경이 다음 달에 아마 될 건데 저희가 요구한 게 200억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조기에 요거를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 도시계획도로 조치구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심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시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좀 이렇게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죠. 시간 변경, 정류장 마을버스가 이제 돌다 보니까 기존하고는 조금 운행이 좀 닳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시다 보니까 불편 사항을 이렇게 건의를 들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드려서 이제 왜 이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버스 기사를 구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버스를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산 지역이 환승하는 문제인데 저도 1월 2일, 3일 대선 터미널에 나와 봤습니다. 우리 대산 어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아주 높은 거 저도 확인하고 갔는데요. 일단 마을버스 지금 3대가 운행 중인데 이거를 증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을 구석구석에 그리고 자주 마을버스가 순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은 터미널로 직접 가다 보니까 여기 소재지에 있는 병원, 마트 이런 데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터미널에서 큰 도로 건너서 와야 되는 위험성 부담 말씀하셔서 다시 여기 시내를 우회해서 이렇게 터미널에 가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 드리고 환승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환승하면은
그 교통카드를 이용하면은 환승해도 무료인데 그동안에 돈을 내고 타셨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버스비가 이중으로 들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행된 지 며칠 안 돼서 또 금방 바꿔버리면 어르신들이 좀 혼란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시기는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은민들께 보고 드리고 버스 순환 체계를 좀 보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주로 마을 버스는 그 어르신들이, 시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읍사무소를 통해서 지금은 정류장 그런 불편한 것도 일부 지금 그 해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한 달도 지금 이제 한 달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가면서 그런 것을 시장님이 다 끼고 계시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좀 분위기가 탁탁하네요. 제가 앉아있다 보니까 아까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상당히 이렇게 떨리는데 제가 시장님 얼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저 시장님께다 묻고 싶은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수식어가 많이 붙었었어요. 최연소 우리 지역구 도의원 당선, 또 뭐 지금은 또 최연소 뭐 자치단체장 이런 소리도 충남에서요. 예, 충남에서.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었던 것이 평상시에 우리 시장님이 되시고 나니까 집에서 좀 변화가 있어요. 사모님이나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또 시장 도의원 하실 때하고 평상시 때 좀 특별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시장님 되니까 체력 보강을 위해서 반찬을 6가지 올려주던 걸 하나를 더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변화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는 불편해하죠. 집사람도 불편해하고 집에 아이들도 아빠가 정치한다는 거, 시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합니다. 아 그래요? 자랑스럽게 생각은 안 하시고 가족들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 같아요. 달라진 건 있습니다. 뭐가요? 제가 도의원할 때는 시간이 많아서 와이셔츠를 제가 직접 데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직접 못 데리니까 아내가 데려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저 대리 하시는 거에선 해방되셨구나. 다행이십니다. 그래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모르게 제가 좀 검색해서 찾아봐도 되겠지만은 시장님 월급 어느 정도 되시나요? 월급 많아요. 나 솔직히 저도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이다만 우리 주민 시장님 월급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얼마? 많아요. 아마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 뭐 밝히시 안 해도 좀입니다. 우리가 한간에 보면은 이제 의원님들 뭐 세비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뭐 2천만 원씩은 걸른다는 소리도 있는데 저는 시장님께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NGO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우리 맹정훈 시장님 너무 열심히 했는데 월급 이거 갖고 되겠냐? 조금 내년에 뭐 의원들은 2천만 원 올린다. 시장님은 1,000만 원 더 올려주자 이런 운동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단체장들은 급여가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장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인구수에 따라 또 차등도 있습니다만 저는 연봉 1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억 원이요? 그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요?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고요. 그러면 뭐 1년 봐서 이렇게 봐갖고 뭐 여기 임정은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거는 의회에서도 깎을 수도 있고 하는 겁니까? 많기는 하지만 깎지는 않아서 비싸게. 하여튼 평상시에 좀 궁금도 해봤고 너무 우리 주민들 표정이 굳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물어봤습니다. 자, 질문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 운영과 관련된 이런 그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설문지. 그래서 보니까 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장비를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시에다 보내주셔서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은 충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도의원이다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 시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가 많이 갖춰져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 말씀이 비싼 농기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대형 트랙터, 컴바인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성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업기가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 중에 한 번도 임대 안 된 농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치우고 이용이 많은 뭐 작업기 관리기를 더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들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물론 뭐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맹 시장님께서 도의원 때 이 농업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알고 계시고 다만 그 업무적인 거 그런 거 이렇게 상세하게 좀 살펴서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우리 설문지를 통한 예. 제가 그 질문은 다음을 전혀 다른 답변으로 네, 그것은요. 이따가 추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미지나 있으면 이따가 이렇게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마지막 설문지에 이렇게 작성해 주신 질문입니다. 대산일이 이거 하수종말 처리장 거기에 인근에 사는 분들이 악취 냄새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악취 대책을 좀 세워달라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산 택지 개발한 데 밑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 처리장 말씀을 하죠. 대산 1위? 예. 악취가 좀 심하죠. 예, 좀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마 하수 처리장 증설 계획도 갖고 있나요? 관련 부서? 예, 올해 증설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악취가 심했습니다. 하수 처리장 악취도 심했고 비축기지에서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산공단에서의 악취도 심했고 시내 전체적으로도 악취가 지난해 심했는데 그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폭염으로 인한 현상들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날씨 탓만 하고 이 악취 문제를 그냥 두 손 놓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악취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기업들한테 악취관리 환경오염 대책 철저히 세우라 요구하기가 좀 미안한데요. 요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도 오늘 질문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듣고 관련 부서에 다각적으로 좀 악취 대책을 좀 수립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놨습니다. 아마 요거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들 설문 건의사항 중에 또 아까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분리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대산 의문들이 매우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대산읍 아까 현황에서 봤지만 인구가 14,000 한 7천여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떤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우리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 의견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좀 무거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에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됐었나요? 예, 그렇게 육박했습니다. 2만 5천은 넘지 않고 2만 4천, 제가 기억으로는 한 6, 700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았을 때 대비해서 지금이 한 10,000명 정도가 줄은 그렇죠. 거네요. 예.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인구 유출이 안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될까? 고민이에요, 고민.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왜 인구는 줄까? 이 문제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 대산 지역의 환경 문제 때문에 성현 테크노밸리로 시내로 가고 있고, 교육 문제 때문에 대산공단의 근로자들 연봉이 1억 넘잖아요, 저보다. 그렇다 보니까 두 집 살려는 거죠. 서울에 집 두고 여기에서는 근로자 노동자 혼자 계시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고 유입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뚜렷한 방안이 없는 건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정조화 환경을 개선해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공원 같은 상생산업 단지 조성하는 문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서산시에서 이제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대산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뭐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또 산업의 구조를 다양화하고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팔봉이 중심지가 됐습니다만 대산 오지 이쪽에도 국가해양정원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지금 중간 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회가 있는데 이런 국가해양정원의 차질 없는 조성, 그리고 국제 여객선 취항이 얼마만큼 도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주 환경을 갖춰 나간다면, 그리고 산업의 구조를 다변화한다면 유출에 대한 속도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 15개 읍면도 끝나고 그리고 우리 상반기에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주민들과 시장님과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대선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고심하고 우리가 인구 감소 관련해서는 같은 고민하고 대책이 또 있다면은 강구 좀 하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할 과제죠. 그리고 또 우리 대산읍의 오랜 과제입니다. 그리고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산읍의 환경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이 대기보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충남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주민들이 좀 희망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기업이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 충남도, 서산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기업들도 이제 인식의 전환을 가질 때가 됐다. 환경 유발 기업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은 세계적으로도 저는 요즘은 생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환경 저감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지난해 대산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는데 이제 공장이 가동된 지 오래돼 가잖아요. 20년, 30년 돼 가다 보니까 시설이 노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돈 벌 때 좀 시설 좀 교체하는데 투자 좀 기업들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 주문들을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법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이제 대상과 관련돼서는 크게 법률이 3가지 관련이 됩니다. 대기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지정,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 아니면 수도권 등 대기 관리 권역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 크게 이 3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답답한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갑순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우리 부서의 담당 팀장 그럼 환경부 좀 다녀와 봐라. 도대체 어떻게 되고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대통령도 걱정하는 말씀이 계셨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가 지금 발등에 불인 것처럼 좀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들이 좀 제정이 되면은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대사는 우리가 환경 규제가 대개 다 농도를 통해서 농도를 초과하느냐 않느냐를 놓고 이제 단속도 하고 규제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농도는 어느 정도 맞춰가려고 합니다. 안 맞추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산의 굴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즉 농도보다는 총량을 규제하는 때가 돼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도 뭐 환경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고요. 또 우리 특히 우리 지역 우리 안효돈 위원장님께서는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마음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너무 질문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그런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대산 태안간 연육교 건설을 아마 계획하고 추진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에 따라서 우리 대산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건의가 연육교 가면은 이제 이원면 대리를 모든 상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그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좀 강구하고 좀 계신가 좀 물어봐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에 국도 그게 38호선인가요? 국도 38호선을 연장하는 건데요. 황금산에서 이원 만대가 도로로 연결하는 지정하고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그 관련돼서 조사비 1억 원이 정부 예산에 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곧 놔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다리가 놔졌을 경우 이해 득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태안은 태안대로 이해 득실을 따질 거고 우리 서산도 이해 득실을 따질 텐데 저는 대선 은민들이 걱정하는 거 충분하다. 걱정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크게 보면은 또 이게 크게 걱정할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서해대교가 만들어질 때, 서해안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때 우리 당진과 서산은 다 죽는다고 했었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서해대교가 뚫리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가장 혜택을 본 데가 또 당진과 서산이거든요. 저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리가 언제 될지는. 그게 한 2,200억 정도 드는 공사라고 합니다. 다리를 2.5km 다리를 놓는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판단하면 우리가 좀 손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다리가 연결되면은 뭘까? 그 파이라고 하죠. 전체 크기가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산과 태안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태안으로 모든 게 빨려갈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예. 하여튼 저 우리 그 시장님, 주민들이 요새 상당히 좀 힘들다고 어디 가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어떤 사안들이 지역과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 나올 때마다 주민들은 좀 민감하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우리 사전, 우리 기관이나 단체, 마을 대표님들한테 우리 그 사전 설문지죠, 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잠깐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부는요. 우리 아까 우리 주민들이 들어오실 때 우리 백정호 희망의 우리 대산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포스트지에다 적은 내용을 가지고 한 서너 분을 시장님께서 선택해서 그걸 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좀 지연이 좀 한 20-30분 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거서 그때 이렇게 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짜릿한 건 없을 걸, 짜릿한 건 없을 걸, 짜릿한 건 없을 걸. 이게 대산의 큰 현안이죠. 그리고 대산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최대 민원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 SNS나 뭐 이런 거로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은 이 국도 이게 29호선이죠. 국도다 보니까 이제 정부 계획에 좀 반영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5년마다 국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마 2020년인가요? 내년 상반기까지인가요? 내년 상반기가 2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국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약은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때 양승조 도지사 후보가 서산 공약 뭐 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3가지만 정해달라고 해서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과 서산 대산 간 우회도로 건설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문제는 충남도와 협력해서 꼭 국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성일종 의원 만날 때마다 또 제가 또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언제까지 이게 국도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게 도로가 금방 우회도로 생기는 거 아닌데 그거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신호체계라도 좀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다. 연동형, 지능형 신호체계로 바꿔달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신호체계가 원활하게 되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 말씀 주셔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체계를 개편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 복지 쪽에서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6분에 있나요? 복지군요. 운산 IC에서 외곽도로 비슷한 거네요? 예. 지금 이것은 지금 외곽도로 저 얘기는 관련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이제 예산이 반영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대산 구간의 IC가 화곡이 하나로 예정돼 있었죠, 당초 계획이. 그래서 그러면 대산 소재지가 패스할 수 있다, 지나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산 가까운 곳에 IC를 하나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좀 부담이 됩니다.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 국비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기본 계획이 없던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시비 부담이 되는데, 시비가 부담되더라도 IC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구가 줄어요는 아까 대답으로 맞출까요? 문화 안산공원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아까 답변 드린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갈까요? 그럼 이쪽에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추진 상황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반 성장 사업이 논의된 게 1년 반 정도 돼갑니다. 기업과 우리 시와 충남도와 국회의원이 협약을 맺은데도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동반 성장에 주던 내용들은 그런 거죠. 기업은 환경 대책을 세우는 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는 거, 우리 행정에서는 또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데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동반 성장 이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또 여기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럴까요? 그 나머지는 담아서 우리 시장님께다 이렇게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니까요. 듣고 우리 시정을 펼치시는데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시비 부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좀 나서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서산시가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시민체육대회부터는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시민체육대회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잠깐 지금 4시입니다. 본래 우리가 그 시장님 모시고 그 대화를 4시까지 예상을 했는데 어떨까요? 아마 오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우리 시장님께 다 한 말씀 이렇게 드리고 그 답을 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끝까지 남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일정이 이렇게 될 수 있게 시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시장님께서 이렇게 손을 드시면 지명해서 한 3분만 더 오시게 가능. 여기 어르신 여러 번 손 드셨는데 와이좀 네, 전 72-11호에 사는 소시민 손영철입니다. 제가 시장님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말이 이렇게 거창한 말이 아니고 소유시민적인 우리 5가구 사는
동네에 수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저기에도 나오신 수도 100% 보급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5가구만 수도물에 빠졌습니다. 어디죠, 어르신? 72-11 옛날 명지보건소짜리 그 동네 5가구입니다. 그거를 작년 10월 5일날 공청회 때 주무과장님하고 주무관이라는 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언제까지 되는지 연락 달라고 연락처까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조그만 소시민으로서 시장님한테 직접 말 듣고 우리 사는 동네 분들이 다 80 넘고 제가 제일 6학년 6반이 제일 젊은 놈입니다. 그 대표로 나왔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예. 일단 우리 손영철 어르신 건의를 우리 직원한테 분명히 했는데 답변이 아직까지 없었던 점은 시장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리고요. 우리 시가 상수도 보급률 100% 이제 거의 돼가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빠져 있네요. 얘는 왜 빠져 있는지 제가 돌아가는 대로 수도과장한테 확인하고 어르신께 수도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전화번호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네. 대롤 2구 사는 배동흠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뭐 살짝 언급이 됐었고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사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설명회를 하고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좀 서서히 저희다가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린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완성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만약에 민관사, 뭐 회사, 시청 또 지역 주민들 같이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하나 여쭤보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녀봐도 대산 읍청사가 너무 지금 한 30년 정도 되어졌었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서산시청 청사는 지금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대산읍청사는 계획할 생각이 없으신지, 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산읍에서 조금만 민원인이 넘치더라도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선 주차할 공간이라도 좀 더 넓혀주시고 대산읍 청사를 이제 건립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대산공단에 이제 크고 작은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질문 주셨는데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민회관에서 이 매뉴얼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고 대산에 몇 차례 대산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설명드린 거는 알고 있어요. 이 매뉴얼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한 번도 적용이 되는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작동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또 주민들한테 교육도 되어지질 않았고요. 네. 매뉴얼대로 사고가 났을 때 작동이 되느냐의 문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뭐냐,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대피를 못하는데 두 가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사고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좀 제가 설명도 드리라고 할게요. 오늘 같은 회의 때도 미리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말총회 때도
뭐 자료로 드린다든지 이것은 제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매뉴얼대로 작동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일단 이런 거죠. 회사에서 이제 뭐 화재 났다든지 하면은 화재 규모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전보다는 지금 문자 메시지는 잘 오지 않나요? 아직도 그런가요? 그 사고 난 지 한 10시간이나 얼마 뒤에 문자 오면 다 죽은지. 그렇구나. 하여튼 제가 취임하면서 사고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림 서비스를 좀 강화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사고 이후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업들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꼭 사고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는 아직도 불안한 거고 부족한 거라고 생각됐는데, 제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그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뭐 불만스러운 건 그거거든요. 매뉴얼이 있는데도 어떤 사안이 봤을 때 그 작동이 안 된다. 네.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늦게 알린다. 그러면 시에서는 물론 시장님께서 했을 때는 그거는 회사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작동했는데 그렇지 보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행정적으로도 뭐 큰 어떤 그 분야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좀 이렇게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사안이 우리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자동 시스템식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시장님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들을게요. 저요. 아니 저는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이장 위원장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그 야생 동물 있잖아요. 네. 그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출몰해가지고 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야생 방지단을 부르면은 온다고 해놓고 안 와요.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서산서 그거 3명 4명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화하면 대산까지 오면 멧돼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그걸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총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총알값이 없어서 총알값을 주면 나온대요. 내가 30만 원도 줘봤는데 아직도 30만 원 빚이 있고, 와서 하나 잡아주면 내가 5만 원 줄게. 8마리 잡아다 쭉 내놓고 30만 원 달라고 돼. 총알값이 없어서 안 나간다는 거. 예산을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하셔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잡으면 돈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한데 왜 그런 건 예산 반영을 그렇게 안 하는지 나 깝깝합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유해 조소 포획당 운영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예산 늘릴게요. 예산을 주면 돼요. 2배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예산 늘리겠다. 지금 그동안에 한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유해 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너무 커져가지고 좀 늘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부탁되고 늘릴 수 없는 게 이제 총기를 관리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기 허가에 대해서는 또 경찰에서 하는 거고 인명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거를 좀 규제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 포획단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예산은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건의를 지난번에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주실 말씀 많이 진짜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 대사상인의 이보현입니다. 예, 시장님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시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산 농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지요.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통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동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큰 자리는 오늘 했으니까 대산 농민들이 면담 요청 같은 걸 하면은 많이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대산읍은 서산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산상인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산상인의 주차 문제에 있어서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뭐 주차장을 매입을 해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용주차장은 대산 상인회에서 거기다가 이제 그 지주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무료로 내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땅값이 한 350평 220억 원 정도 되는 땅을 공용주차장으로 내놓았는데요. 1년에 세금 혜택을 보는 거라고는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금 혜택을 좀 더 주셔야 이렇게 땅을 사주지 못하면 이런 혜택이라도 더 주셔야 이런 공용주차장이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서산처럼 대산은 보도블록이 높기 때문에 그 갓길 주차 이렇게 사선 주차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돈이 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지금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더라도 그런 모드블록을 낮춰서 사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시장님이 인구 감소 대책 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대산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사는 곳이 대산읍입니다. 그럼 대산읍이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먹고 놀고 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영주차장을 우리 서산시가 잘 만들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산 같은 경우 유효 토지가 있으면은 공영주차장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감면해주기 때문에 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허락을 해주는데 우리 시가 감면해줄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다 감면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와 관련된 세금에서 이제 감면된다 보니까 더 해드리고 싶어도 그래주는 좀 구조는 좀 있다.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글쎄요, 저거 있잖아요. 시내 도로 정비하면서 턱이 높아가지고 사선 주차가 이제는 어렵다. 개구리 주차인가요? 그게? 여기에 계신 분들 어떻게 그거 다 허용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를 편안하기 위해서는 사선 주차할 수 있도록 좀 시설 턱도 낮추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든지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 게 사실이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볼게요. 그럼 설문지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상인들한테 설문하면 다 사전 주차 안 하죠. 사전 주차 않고 대산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일방 가운데다 주차를 쫙 하고 그 일방통을 하면 돼. 대산은 그 일방통을 한가 일방 들어오는 것만 나가는 것만 하나 하고 가운데 주차 그런 식으로 돈도 안 들고 드디어 그 공원을 해야 되나? 어디요? 여기야 아래 한매고 거기 공원을 없애고 그 주차장을 좀 만들면 안 되느냐 복귀공사가 해가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그 어떤 분 얘기하더만 시장 거기 그 딱지 뭐 연기달라 딱지 떼도 약주일 받쳐놓으면 차 한 번 지나가려면 말이요.
양쪽에서 마주 붙이면 열받아요. 열받아. 그거 하나 말아요. 여기에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여기를 좀 만들어 주셔갖고 굳이 그 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은 또 공원대로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주차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땅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 어느 지역이나 보면 주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번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리원분들이 와서 같이 한번 고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정보다 한 20분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이렇게 우리 맹정호 시장님의 이렇게 건의하고 질문할 것이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우리 부업장님이 그런 안내를 해드렸죠. 읍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다 언제든지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무소 건축하는 거. 네네네. 그거 답변을 빼먹었네요. 서산시 읍면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했고 평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청사 신축에 대한 우선순위를 쭉 정해놨는데 대사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차장이라도 그럼 어떻게? 그것도 아까 자, 그래서요. 네. 예, 오늘 다하지 못한 질문 건의사항은 우리 추후 다산업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시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오랜 시간 우리 맹정호 서산시장과 함께 나누는 대산 이야기라고 할까요? 네. 대산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를 우리 말씀을 우리 맹 시장님께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읍면동 방문 시간인데요. 2시간 반 넘게 함께 잘해주신 우리 대산 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는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저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내려준 어떤 명령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새롭다는 것은 그동안에 잘했던 건 잘 이어받고 고치고 바꾸면 더 좋을 일들은 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시민의 서산은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만나면은 주문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 맡은 업무에 능통해야 된다. 공직자로서는 그 주문 하나 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도덕성을 잘 유지하라. 그리고 시민들을 겸손한 태도로 만나달라. 이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00여 직원들도 이런 방향에서 아마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공무원 조직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4년 동안 꾸준하게 조금씩 변해갈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읍면동장 부서장에 대한 권한을 좀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인사권도 일부 드렸고 예산을 좀 더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풀 예산도 좀 더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제가 읍면동장이나 부서장한테 권한을 주는 이유는 시장인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읍면동장 부서장들도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 그런 취지에서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제가 죄송스러운 거는 읍면동장님들께 권한을 드리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참여해야 될 행사에 제가 잘 못 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대신 우리 최은환 위원장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시장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부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7년 기해년 이제 22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시우행하는 자세로 서산 시정에 대한 성과를 하나씩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는 이거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처음 진행되는 그런 토크 형식의 우리 시민과의 대화, 우리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우리가 관에서 어떤 것은 이제 민이 이렇게 진행을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많은 변화가 아닌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좀 미흡했던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우리 임재관 의장님, 또 우리 장갑순 부의장님, 안효든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번 준비하는데 지들이 이런 영상 자료 이렇게 미흡했어요. 그래서 서산 우리 방송에서 많은 개인적인 신분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시장님 너무 고맙고 애쓰셨습니다.